예, 저희가 준비한 6위입니다. 몇 주 전부터 복당 얘기가 나왔던 이현주 전 의원이 결국 오늘 민주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재명 대표와도 짧게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함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타살되었습니다. 안철수 현상에 들떴던 저는 새정치를 꿈꾸며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양당 모두 깊숙이 경험을 해보니 그래도 민주당에 부족하나마 공공선에 대한 의지, 인간에 대한 도리가 최소한 있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무능하고도 정말 무책임한, 무관심한 이 정권에 꼭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같이 하시죠. 네. 당내에서 특히 이제 과거 이제 친문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이제 반발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당에서도 지금 이제 뭐 친문과 친명의 갈등이나 이런 구도들이 또 언론 프레임도 있고 하는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이 아니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권력은 윤석열 정권입니다.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권력이 제대로 가는데 우리가 힘을 합해서 견제를 하자. 오늘 복당의 변, 생각이 짧았다. 양당 겪어보니까 그래도 민주당이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생각이 짧다는 걸 느끼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신 것 같습니다. 7년 동안이나 걸린 것 같은데. 자, 이 이현주 의원이 2000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정계에 처음 들어와서 지금까지 당적을 제가 바뀐 걸 쭉 보니까요. 민주통합당,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미래통합당, 민주통합당, 국민의힘, 민주당. 그 중간에 또 전진당이라고 하는 본인의 직접 당을 만든 것도 있습니다. 꽤 많은 당을 이제 거쳐갔고, 그리고 아마 이현주 의원은 꽤 독설가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본인이 퍼붓고, 특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그때 아마 홍준표 시장 캠프에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연산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오늘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뭐 티타임을 했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이시는가요? 그때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가 연산군처럼 보였을 텐데 오늘은 자신을 구제해준 구세주라도 이렇게 보이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정치는요, 거의 저는 100% 말이라고 봅니다. 왜 이현주 의원이 그동안 방송을 많이 출연하고 또 보수의 여전사다 극과 극을 오고 갔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현주 의원이 이야기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말이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뭐 수시로 바뀌죠. 자, 그리고 이걸 뒤늦게 이제 와서 민주당에 오는 것 자체가 본인은 그렇게 또 멀리서 돌아왔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앞으로 아마 이현주 의원 말에 대해서 신뢰하는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 즉 본인이 그동안 내뱉어놨던 그 많은 이야기를 오늘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이 이야기해왔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본인이 좀 곱씹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각이 짧았고 여야, 양당 겪어보니까 그래도 민주당이 낫더라. 노 교수님,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저 얘기, 그러니까 과거에 그 이재명 대표 비판했던 것들 SNS에 몇 개 남아있는 모양인데,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현주 전 의원이 그 이재명 대표 비판했던 SNS들은 다 지웠다고 들었는데 몇 개 좀 남아있나 봐요. 저 연산군에 빗댄 이런 것들은. 그런 기록이 어디 가겠습니까? 좀 다 그때 보도가 됐었고 다른 사람들 다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얼마나 혹독하게 비난했습니까? 뭐 죄송합니다. 이거 최서원 씨한테 정말 미안한데 그냥 인용하는 겁니다. 최순실보다도 못하다고 얘기했고요. 삭발까지 했잖아요. 문재인 비판하면서.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재명 연산군에 비유했던 그런 기록이 있고, 그동안 생각이 짧았는데 지금은 좀 길어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건 정말로 정치 혐오, 정치 허물을 부추기는 그런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주 의원 본인뿐만이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현주 의원을 왜 영입한 거죠? 이런 분까지 영입해야만 될 정도로 지금 민주당 사정이 곤궁한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를 영입한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의심하는 거잖아요. 이현주 의원을 영입해서 결국 친문 세력을 쳐내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친문 세력이 좀 반발하고 있다. 예.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런 분까지 영입하는 것이 정말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좀 묻고 싶고,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해서 정치 생명을 연장해야 합니까? 굳이 왜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셔서 과연 이룩하려고 하는 정치의 목적이 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판한 건 지금은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예. 이건 도대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설명이죠. 그 장윤주 변호사님, 사실은 복당하기 전부터 친문들은 아니 이현주 전 의원을 왜 굳이 복당시키냐라고 반발이 많았는데 결국 오늘 이 대표가 직접 나와서 짧게 차담회까지 할 정도면 꽤 복당이 예우를 한 모양이고 친문들 반발이 앞으로 거세질 것 같은데요. 물론 이현주 전 의원이 민주당으로 복당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들, 다양한 목소리 나왔던 것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예. 당연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날선 비판했던 것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고 있고, 당내 분들 중에서는 그런 행보에 대해 굉장히 불편하게 아직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또 날선 비판했던 것 다들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다만 계파 갈등 또는 뭐 친문 대 친명 간의 계파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결국 이현주 전 의원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 결국 윤 정부를 견제하고 그리고 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이번 총선에서 더 크게 가져가고 이 여론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현주 전 의원으로서는 앞으로 본인의 역할뿐만 아니라 당내에서 조금은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기 위한 본인의 나름의 정치력도 좀 발휘를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그런 기대감은 있는 반면에 또 여전히 비명계 친문에는 이런 복당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많은 파열음이 나올 것 같은데 당내 일부에서는요.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을 친문 견제용, 앞서 말씀하셨던 특히 임종석 전 실장 견제용으로 분석하는 이들도 꽤 많습니다. 임종석 실장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이라면 더 험지로 가셔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핑계고요. 임종석은 무조건 안 준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뭐 험지 출마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과정을 봤을 때 그것은 온당치도 않고 늦었어요. 임종석을 정점으로 주류에 의해서 전 정부 핵심 인사가 건드려지면서 문명 파괴가 되면 이건 총선 폭망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두 개의 화면을 나란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주당 서울 중성동 갑. 여기가 지금 그 임종석 진 실장이 파란 옷 입고 열심히 선거운동하는 이곳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의 이름을 넣지 않고 한번 여론조사 돌려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일부 보도에 나왔고 첫 번째 화면이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래서 임 전 실장을 본인의 과거 지역구, 한양대 출신인 임 전 실장의 본인이 지금 막 다지고 있는 지역구가 아니라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서울 송파갑에 넣어봤다.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일단은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 입장에서는요. 올해 꼭 배지를 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문명 충돌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친문의 구심점, 친문의 핵이 꼭 필요한데 그 역할을 임종석 전 실장이 해야 된다라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 많은 다른 사람들도 할 거고. 두 번째는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반드시 배지가 필요한 게 왜냐하면 방탄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울산시장 선거 등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검찰의 수사의 칼날이 이제 총선 끝나면 조여올 텐데 그때를 위해서라도 임종석 전 실장은 반드시 국회의원 배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반대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요.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은 불가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이 문명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친문의 그 핵심을 갖다가 살려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게 본인한테 유리하겠습니까?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보면요. 재작년에 대선 끝나고 지선 끝난 다음에 임종석 전 실장이 2022년 7월 5일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과 지선에서 패배해놓고도 그래놓고도 당을 위태롭게 만들어놓고도 반성은커녕 당을 장악하려는 부끄러운 짓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염치도 없고 기본 상식도 없고 그래서 내가 창피하고 화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잊고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마음속에 꽁꽁 담아두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도 아니고 송파 갑에 나가라고 하는 거는 강남이나 서초에 나가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가가지고 장렬하게 전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임종석 실장이 과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 전 실장이 뭐 그렇다고 뭐 단순히 방탄 때문에만 출마하는 건 아니겠죠. 여기 보면 왜 텃밭인 중성동갑에 안 넣었냐 했더니 이거 뭐 아직 확정된 거 아니라고 했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또 하나. 앞서 정혁진 변호사 말 맞따라 민주당이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서울 송파갑에 왜 넣어봤냐. 뭐 경쟁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현정 의원님. 이게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과 임 전 실장의 송파갑 얘기가 좀 맞물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제가 알기로 이현주 전 의원이 본인이 복당하면서 중성동갑 출마를 희망했다고 그래요. 본인이 직접 거기에 출마하겠다고 희망했는데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원래 이 지역 출신 아닙니까? 서초로 옮겼지만 당신 출마 안 된다. 불출마해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왜 하필 그쪽 지역을 갈까?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 출마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쭉 이야기했듯이 결국은 이현주 전 의원이 이번 영입은 결국은 친문을 겨냥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이제 우리 시나리오가 성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고. 자, 이제 그 문제는 또 뭐냐면 이 송파갑에 이렇게 넣어봤다는 것 자체는 저는 딴 분보다는 추미애 전 장관이 좀 눈에 띕니다. 이분은 저 동작에도 넣었다가 이 뭐 송파에도 넣었다가 뭐 서울 시내 온천지를 다 넣는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임종석 실장도 예전 선거 때 은평에 나왔다 거기서 경선에 떨어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리 유명세가 있다고 그러지만 이 총선이라는 게 연고가 없으면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 한양대 출신이고 거기서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성동갑을 고집하는 거거든요. 다른 지역 아무데나 가서 뭐 될 수 있는 그런 전국구 인물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그냥 당신 험지 가서 거기서 장렬히 전사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서울 중성동갑은 인기가 여야 할 것 없이 꽤 많네요. 지금 꽤 유명해졌습니다. 뭐 앞서 말씀하셨던 이현주 전 의원도 여기를 희망한다고 임 전 실장은 뭐 전혀 나는 여기 벗어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고 있고 지금 반대로 여당에서는 윤희숙 전 의원 그리고 뭐 권오현 전 행정관도 있고 만만치 않은 곳.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과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뭐 험지 출마 얘기까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